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고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이번 순방 일정을 밀착 수행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 또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귀국하시자마자 저희 방송에 바로 또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영국 국빈 방문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이제 찰스 3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제가 국빈 방문 좀 쫓아다닌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영국이 특히 찰스 3세 국왕이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 싶었습니다. 행사를 할 때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건배사도 위하여라고 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한인타운에 가서 미리 한번 둘러보고 한인들하고 또 이렇게 민글도 했습니다. 또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두 번째 되면 중국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특히 이렇게 국빈 방문의 첫 손님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환대를 하고 참 오라고 참 여러 차례 우리 재촉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초청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구나라고 하는 분명히 한 획을 긋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최고의 예우를 받은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이제 실장님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들으니까 좀 생생하게 와닿았는데 성과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뭐 국방, 경제, 안보 뭐 다방면에서 이제 양국의 관계를 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제 성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우닝가 합의 채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 다우닝가 합의,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8페이지가 되고 아주 빡빡한 글씨로 8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긴 문서입니다. 이것도 영국 측에서 이제 한영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국가 안보는 어떻게 하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2+2 장관 회의를 하겠다, 또 경제 통상은 어떻게 하겠다 쭉 다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서 이제 뭐 영어도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 사이 1000명이었습니다. 상한이 있었군요. 상한이 1000명이었는데 가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5배가 늘었군요. 그래서 5배가 한꺼번에 늘었죠. 이걸 포함해서 한영 간에 많은 교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 간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아주 가까운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뭐 2+2 장관급 회의가 신설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안보 분야에서도 어떤 이제 협력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게 된다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그 2+2 외교 안보 장관 회의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하고 또 호주하고 두 나라하고만 관계가 돼 있고 세 번째 된 것입니다. 영국도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일본하고 호주 정도 하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매년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외교안보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인태 지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해군 함정을 보내서 이 지역에 해군 함정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말하자면 해상에서 감시하겠다. 이런 합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약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 분야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한국과 영국 간의 FTA를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좀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국이 원래는 EU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한 EU FTA로 일을 하다가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급히 한영 FTA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FTA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 그리고 디지털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영국 네. 측에서 이걸 개선해서 한영 간의 경제 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협상 개시 합의를 한 것이고 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완료시켜서 한영 간에 훨씬 더 많은 첨단 기술이나 또 원전 협력이나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이나 또 공급망 협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영국의 국빈 방문에 이어서 프랑스도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이제 막바지 활동을 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셨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엑스포 때문에 간 방문이었습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그 박람회 기구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것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럴 수 없다 아, 해가지고 미팅을 하자고 해서 한 1시간 반쯤 또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박람회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실제로 투표를 할 박람회 기구의 여러 나라 대사 총 182개국인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반수 이상 온 것 같습니다. 한 3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 대사들을 불러서 우리 대통령이 부산 세계 박람회 2030의 어떤 그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예.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배도 하고 아,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이제 두 나라가 있죠. 그쵸. 사우디, 이태리 예.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정상들은 안 왔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가가지고 예. 마지막 날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직접 가서 상당히 이제 그러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의 정상들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추격을 했다. 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쵸. 무기명 투표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하는 거는 좀 예측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이틀 뒤면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지금 경쟁하는 국가가 사우디와 이제 이태리인 것인데 그 나라에서와 지금 우리의 분위기를 그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떠실까요? 글쎄요. 사우디는 사우디의 특유한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빨리 교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2021년 9월 말인가 10월 초가 이제 이 박람회 유치 신청을 하는 마감인데 이미 그때는 한 바퀴 삥 다 돌았습니다. 아, 그때 이미요. 네, 그래서 교섭을 해보면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경쟁국이 왔다 갔다 예.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 특히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모든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원팀 코리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추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금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순방 기간에 이제 북한은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9.19 합의의 이제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제거했는데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 중에서 우리의 그 감시 정찰 활동을 못하던 걸 다시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킨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거는 5개 조에 또 1개 조마다 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지금 효력 정지를 한 거는 딱 1개 항, 그 제1조, 제3항 예. 딱 하나만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조항은 우리 수도권 2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를 가지고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장사정포에 대한 그 대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상시 감시를 하고 어떤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우리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그거를 못한 거죠. 합의 때문에. 예. 2018년 9월 시점에서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었고 4단급 무인기의 실전 배치를 한 달쯤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 총 한 방 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인 조치, 그리고 2천만 수도권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어 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권에서는 이게 전 정부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서 이제 북한과 우리의 어떤 이제 위기가 좀 더 이제 조장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북한에 우리가 분명히 최소한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로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입니다. 이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이 상임위 입장문, NSC 상임위 입장문을 보면 대화 가능성은 또 열려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자는 겁니다. 어떤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필요한 어떤 인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인다면 아주 초기에 북한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자고 해도 그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지금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떤 그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 앞서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된 윤 대통령이 가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중국과 만날 것인가에 대한 관측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뭐 두 나라 이제 외교 실무자들이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협의를 쭉 했는데 네.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으로 봐서는 조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자카르타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 리창 중국의 총리를 만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갔을 때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바로 부산에서는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한중관과의 관리는 웬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하나 참 제가 재미있게 본 게 예. 회담이 잘 안 됐다, 회담이 성사가 안 됐다 해서 아마 우리나라 특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회담이 안 됐는가 했더니 그 답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회담이 안 된 건 아니고 두 정상이 만나서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한 3, 4분 대화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굳이 하면서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다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뭐 대화의 형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걸 해석을 저보고 하라면 저쪽도 이걸 가지고 큰 일을 만들거나 한중 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 좀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일중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것도 제 기억에는 몇 년 4년 됐고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것도 참 4년이 됐습니다. 예. 참 제가 한일중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저희 순서가 예. 한일중 정상회의 순서가 한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의장국이고 예. 우리가 잘하면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일중이라고요. 순서에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네. 그 작업이 좀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당초 올 초만 해도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연내에 열리기에는 굉장히 좀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시점은 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연내에 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장국을 하고 있는 이 동안에
4년 동안 안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면 저희로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 외교적인 성과도 될 거로 생각하고요. 네. 뭐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그러면 시진핑 뭐 국가주석의 방한까지도 뭐 저희가 볼 수 한일중 있는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보니까 예. 한국하고 네덜란드가 1961년인가 수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나라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작년부터 그 자기네 나라를 국빈 방문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을 해왔고 그래서 이거 한번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락을 해서 가게 된 것이고요. 예.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국빈 방문으로서 또 양자 관계 어떤 돈독함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생태계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SML과의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저희는 큰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